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이나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명절이 다가오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의 한 채소 가게.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채소들이 가득합니다. 일부 채소는 국산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옆에 있는 당근은 원산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중국산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라고 지적하자 주인은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는 사람들. 그죠, 알죠. 아는데 표시는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안 하셔가지고. 옆 가게에선 진공 포장된 고사리를 뒤집자 중국산 표시가 나옵니다. 국산 농산물 사이에 수입산을 섞어놓고 파는 방식인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쉽게 보이지 않아 속기 쉽습니다. 단속반이 지적하자 그제서야 원산지를 표기합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위반 업소가 10여 곳이나 지적됐습니다. 얘네는 다 여기 네, 그죠. 여기 붙어 있어서 확인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게 보이도록. 네. 마트에서는 표시된 원산지와 실제 원산지가 맞는지를 점검합니다. 축산물의 경우 이력 정보 앱을 활용하면 누구나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550건이 넘습니다. 지난달엔 춘천의 한 식당에서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판매하다 적발됐고 고성에선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단속되기도 했습니다. 추석 때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오는 27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입니다. 주연 뉴스 모재성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석 명절 키트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추석 명절 키트는 사과와 배, 식혜 등 식료품 22종으로 구성돼 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취약계층 1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굿네이버스 강원 지역 본부가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금 1억 원을 전달받아 키트 제작과 배부를 담당합니다. 영화 치악산이 지역 이미지에 대한 훼손을 가져온다며 상영 금지를 요청한 원주시와 지역단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 치악산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예정대로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민들의 표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색이 짙은 영동권 벨트 공략을 통해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현기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국민의힘 안팎에선 잊을만하면 내년 총선 수도권 위기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의 저조한 지지율이 수도권 위기론의 배경이지만 민주당의 인기나 지지율 또한 저조해 국민의힘 지지층 결속력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여야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표심은 이슈에 따라 크게 출렁거리고 지지율 조사 결과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민의 표심은 어떨까? 여야의 분석이 다소 엇갈리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소폭 앞서고 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격차가 크지 않아 내년 총선에서 강원도 의석수 8석 가운데 절반인 4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영동권 벨트를 집중 공략하겠다고 말합니다. 춘천 원주를 비롯해서 그 동해안 지역에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 집중적으로 좀 한 곳은 꼭 승리를 하는 목표로 준비하고 또 인물도 마련을 하고 정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점하고 있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원주, 을을 그대로 지키고 여기에 원주, 갑과 영동권 벨트 한 곳을 가져오겠다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도 원주을 탈환을 노리고 있어 원주가 내년 총선에서 도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방향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 방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틀을
원주 가벌에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이 원주 시민들의 바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수성이냐 민주당의 명예 회복이냐는 내년 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여야의 공천 결과 그리고 도민들의 살림살이 등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에서 지원뉴스 김영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늘 강원연구원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행재정과 첨단산업 전문가, 도시군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13개 분야별 워킹그룹 의견을 종합해 특별법 개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하천구역 지정 문제 보도 이어갑니다. 하천구역은 10년마다 하천의 미래 홍수량을 예측해서 홍수 위험이 있는 땅을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다 보니 사유지 상당수가 하천구역에 포함이 되지만 토지주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집중 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홍천강 하류의 간성천 일대입니다. 우거진 숲을 사이로 물이 졸졸 흐릅니다. 인근에는 주택과 농경지가 있습니다. 하천과 맞닿은 수십 필지의 사유지 일부는 개발 행위는 물론 농사도 허가 없이 못 짓는 하천구역입니다. 이 필지의 경우 전체의 3분의 1 면적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는 자기 땅이 얼마나 하천구역에 편입된지 모릅니다. 장마철에 물이 불긴 했지만 홍수 피해가 난 적이 없는 땅인데 내 맘대로 활용할 수 없다니 황당할 노릇입니다. 더구나 잦은 기상이변으로 하천구역이 더 확대돼 땅 전체가 포함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경작을 해먹고 못 해먹는다는 그러한 사실은 지금 이제 처음 통해 이제 들은 거고요. 그리고 뭐 또 앞으로 또 계속 더 넓혀질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정부에서 강제 집행을 한다는 건데. 하천구역은 10년마다 수립되는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 지정됩니다. 하천구역 지정을 앞두고 주민 설명회를 열지만 참석 인원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역신문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 통장을 통해 안내하지만 토지주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확인 과정도 불편합니다. 내 땅이 하천구역에 포함돼도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에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열람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람이나 열람 등을 통해서는 본인들이 시간이 없으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통지를 일화라도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각종 안내나 알림처럼 개별 토지주의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면 간단한 일인데 시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알렸으니 그만이란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주의 우수기업과 소상공인, 로컬푸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2023 창고 대개방 행사가 오는 17일까지 원주 기업도시 네오플램 원주 공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주방용품과 소형 가전, 유가공 등이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공산품뿐 아니라 기업 도시 인근 지역 주민이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의회 연구단체 게스트와 홍천군이 관내 산림자원의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 르네상스 시대 산림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이광재 군의원이 홍천군 산림자원 가치 창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산림자원 사업으로 잣나무숲 테마파크와 휴양 치유숲길 등 홍천군만의 다양한 숲길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군과 군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군 산림자원 활용 개발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전력의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한전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앞으로 설명회 없이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진통도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천군 남면 신대리 일원. 오는 2025년 6월까지 이곳 신대리를 포함해 홍천군 일원의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들어서게 됩니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대규모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한다는 계획인데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5월 홍천 남면 주민 설명회 무산을 이유로 추가 주민 설명회 없이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주민들은 한전이 주민과 최소한의 소통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며 집회를 열고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국민이다! 군수가 책임져라! 주민들은 또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홍천군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군수와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한전을 길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행정협의 협조 거부를 선언해야 됩니다. 송전탑에 반발한 주민들이 군청을 찾아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현장에서 한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전 측은 주민 설명회 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건 사업 공기를 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주민 소통과 보상 방안 등의 논의는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과정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뉴스 박명원입니다. 최북단 고성군이 다크 초콜릿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풍부한 맛과 함께 초콜릿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면서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부상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DMZ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말린 카카오 열매를 정성껏 갈아 전통 그대로의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고소한 카카오 열매와 달콤 쌉싸래한 초콜릿의 향기가 체험장을 채웁니다. 초콜릿을 이제 액체 상태로 돼 있는 거를 다시 짜서 모형 잡고 토핑까지 올리니까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군것질 좋아하는 어린이부터 건강을 생각하는 어른까지 전국 곳곳에서 초콜릿 방앗간을 찾았습니다.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카카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초콜릿의 새로운 매력에 빠져듭니다. 여행 와서 커피 마시다가 이렇게 체험 행사가 있다고 해서 신선하고 새롭고 맛이 어디서 먹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DMZ 그리고 초콜릿까지 고성군은 다크 초콜릿과 연계한 지역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 도내에서 접수된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경찰청에 접수된 치매 환자 실종 신고 건수는 403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해 103% 증가했습니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지난해 38,600여 명에서 올해 46,600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5%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정원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의료연대 본부, 강원대병원 분회 등이 속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연대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인력 증원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과도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인력 확충과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달 12일 공동 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43명으로 도내 1위, 전국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양구군은 우리나라 평균 0.78명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 역시 6.9명으로 지난해 전국 평균 4.9명에 비해 2명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도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구를 목표로 추진한 다양한 임신과 출산, 육아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삼척 성북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삼척경찰서는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 용의 차량을 발견해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구체적 증거를 수집한 뒤 신병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무용단과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이 오는 14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거울 진춤 교류 공연을 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오늘 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서 도내 초등학교 교원과 교육 전문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하기 1차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녹색연합 등 기후환경단체 소속 활동가와 회원 5명은 오늘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입구에서 삼척 블루파워 중단과 국회 탈석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동해시가 다음 달까지 관내 순직 공무원 유족 등 33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벌입니다. 조선의 방랑 시인 김병현 선생을 추모하고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제26회 김삿갓 문화제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영월군 김삿갓면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이 열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권종우 기자입니다. 산뜻한 단복을 입고 한자리에 모인 선수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팀워크를 다지고 추억도 만들었고 최윤 선수단장이 대형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자 다 같이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그제 아시안게임 전체전 격인 중국 오픈에서 우승하고 온 배드민턴 여자 단식 최강 안세영은 자신감에 찬 출사표를 밝혔고 자신감도 얻고 더 좋은 시너지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충분히 아시안게임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관왕에 도전하는 수영 황선우는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제 개인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좋은 기록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아시안게임에 처음 나서는 73살 최고령 대표와 11살 최연소 대표 선수도 마음은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메달을 목에 걸어서 한국의 체스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 손녀딸하고 동갑인 것 같아요. 우리 팀 전부 파이팅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9개 종목에 걸쳐 1,140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고 개막 사흘 전인 오는 20일에 선수단 본진이 항저우에 입성합니다. SBS 권종호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허벅지 부상을 당했던 이강인 선수는 소속팀 훈련에 합류해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구단 SNS에 공개한 영상인데요. 이강인 선수, 트레이너와 함께 실내 훈련장에서 몸을 푼 뒤 그라운드로 나와 밝은 표정으로 팀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고 특유의 드리블은 물론 미니 골대에 정확하게 왼발 슈팅을 차넣는 등 불편한 기색 없이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습니다. 오는 16일 정규리그 니스와의 경기가 복귀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강인도 SNS에 이렇게 복귀라고 적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내일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 시기를 축구협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한국 피겨의 간판 차준환 선수가 이번 시즌에 선보일 새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 배경음악은 왈츠곡으로 유명한 가면무도회, 프리스케이팅은 영화 더 배트맨입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쇼트 프로그램에서 팝의 왕제 마이클 잭슨의 댄스곡 메들리에 맞춰 문워크 등 화려한 춤과 스텝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던 차준환이 또 새로운 변신을 시도합니다. 이번 쇼트 프로그램에선 러시아 작곡가 하차투리안의 가면무도회 모음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왈츠에 맞춰 경쾌하고 화려한 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좀 팝적인 요소였다면 이번 시즌에는 다시 좀 클래시컬한 요소로 다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가면 써보고도 해보겠습니다. 프리스케이팅은 지난 시즌 007 노 타임 투 다이에 이어 또 한 번 영화 음악을 선택했는데 이번엔 지난해 개봉한 더 배트맨 OST입니다. 어둡기도 하고 약간 다크한 느낌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크한 프로그램을 해보지 않아서도 좀 재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딱 보면 아마 배트맨이다 하실 것 같은 느낌? 지난 시즌의 4회전 점프를 쇼트에 1번, 프리에 2번 이렇게 3번 배치했던 차준환은 새 시즌은 쇼트에 2번, 프리에 3번 총 5번으로 늘립니다. 지난 3월 세계선수권 때 작성한 개인 최고점 296.03점을 넘어 피겨 역사상 단 4명만 달성한 꿈의 300점 돌파를 노립니다. 올 시즌에는 좀 더 프로그램들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아서 또 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경기력을 보여드린다면 또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준환은 다음 달 그랑프리 시리즈 개막에 앞서 이달 말 챌린저 대회에 출전해 새 프로그램을 점검합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가 오늘 안타와 도루를 1개씩 추가했는데요. 시즌 35번째 도루로 40도루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시작돼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전북에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에 20에서 60mm로 양이 제법 되겠는데요. 중부지방의 비는 모레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의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리겠고요. 낮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선선하겠고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이 26도에 그치겠고요. 영남 해안은 내일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은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목요일 오전에 비가 그쳤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내리겠고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승진도 쭉쭉하고 너무 힘들어요. 경기가 좋아져서 담배 좀 끊어요. 여보, 나 승진했어. 엄마, 나 합격이래요, 합격! 나 담배 끊었다. 당신이 최고예요.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기분 좋은 소식. 세기스타 세기보청기. 고기 맛의 국룰, 세상 없던 국룰, 하남 돼지잼. 네, 오늘 저희 보도 내용 중 송기현 국회의원의 소속당을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으로 정정해드립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